30년간 일본어를 가르쳐온 베테랑 교사가 학생들의 한글 사용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감동 담담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한 교사가 겪은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도쿄 시내의 한 중학교 사토 히로시 교사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라 학생들이 여기저기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죠. 그런데 한 무리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특별히 신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사토 교사가 다가가 보니 학생들의 핸드폰 화면에는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히라가나도 가타카나도 아닌 뭔가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모양의 문자들이었어요. 사토 교사가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재미있게 보고 있느냐고요. 그러자 학생들이 대답했어요. 한국어로 채팅하고 있다고 말이죠. 사토 교사는 그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간 국어를 가르쳐온 자신에게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한국어라니요? 일본어도 제대로 못 쓰는 학생들이 무슨 한국어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시간에 한자 공부나 더 하라고요. K-파프 때문에 정신없이 되었다면서 혀를 차며 자리를 떠났어요. 사토 교사에게 이런 현상은 단순한 유행으로 보였거든요. 마치 아이들이 새로운 장난감에 잠시 빠진 것처럼 여겼던 거죠.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한글로 소통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토 교사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유행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자기 나라 말은 소홀히 하면서 남의 나라 말에만 관심을 갖다니요. 곧 정신을 차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어차피 금방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뛰어날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일본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니까요. 한글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표현 문자일 뿐이라고 여겼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사토 교사의 조롱은 조금씩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도 몰래 한글로 쪽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였어요. 이제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다나카 유키라는 학생이 또 한글로 뭔가를 쓰고 있는 걸 봤을 때 사토 교사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일본 학생이 일본어 대신 외국어로 소통한다니 정말 한심하다고요. 내가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고 물었죠.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웃기 시작했어요. 자기 나라 언어보다 남의 나라 언어가 더 좋다고 하는 학생들을 보라며 정말 우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어가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 언어인지도 모르면서 그런다고 혀를 찼어요. 동료 교사들에게도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애들이 정말 문제라고요. 한국어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작정 따라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일본어 실력이 더 떨어질 거라며 걱정했죠. 사토 교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철없는 유행이며 곧 현실을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자신이 곧 겪게 될 놀라운 변화를 말이에요. 한 달이 더 지나도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사토 교사의 조롱은 이제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죠. 처음에 가벼운 비웃음은 점점 진짜 화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사토 교사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다나카 유키가 또 한글로 뭔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어요. 목소리를 높여 말했죠. 야, 다나카. 또 한국어로 뭔가 쓰고 있구나. 일본 학생이 일본어 대신 외국어로 소통한다니 참 한심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고 물으며 학급 전체 앞에서 다나카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웃음거리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학생들을 보세요라고 하며 손가락질했죠. 자기 나라 언어보다 남의 나라 언어가 더 좋다고 한다면서 정말 우스운 일 아니냐고 비꼬았어요. 일본어가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 언어인지도 모르면서 그런다고 혀를 찼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사토 교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어 따위가 우리 일본어와 비교가 되느냐며 목소리를 더 높였죠.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어의 깊이를 너희들이 알기나 하느냐고 했어요.
휴게실에서도 동료 교사들에게 계속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문제라고 했어요. 한국어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작정 따라하고 있다며 답답해했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일본어 실력이 더 떨어질 거라고 걱정했어요. 다나베 선생님이라는 동료가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서 요즘 학생들은 자기 정체성도 모른다고 했어요. K-파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한국어까지 배우느냐며 고개를 저었죠. 사토 교사는 점점 더 확신에 차게 되었어요. 이는 분명 잘못된 유행이고 자신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헛된 관심을 돌려놓아야 한다는 사명감까지 느꼈어요. 수업 시간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어 사용을 비판했습니다. 일본어의 우수성에 대해 강조하며 한자의 깊이와 히라가나의 아름다움을 설명했어요. 반면 한글은 그냥 단순한 표음 문자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죠. 어느 날은 아예 수업 주제로 삼기까지 했어요. 일본어와 다른 언어들의 비교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국어는 역사가 짧고 표현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토 교사는 그런 학생들의 표정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곧 한국어 따위는 포기하고 일본어 공부에 매진할 거라고 확신했죠. 점심시간에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이 주제를 꺼냈어요. 학생들의 한국어 사용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자신이 어떻게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토 교사가 아무리 비판하고 조롱해도 학생들의 한국어 사용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은밀하게, 더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죠. 어떤 학생들은 아예 사토 교사 앞에서는 한국어를 쓰지 않지만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이런 상황이 사토 교사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자신을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여겼죠. 이런 생각이 들수록 한국어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사토 교사는 여전히 확신했어요. 자신이 옳고 학생들이 틀렸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자신의 모든 확신이 흔들리게 될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런데 사토 교사의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숙제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죠. 사토 교사가 교실을 둘러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평소 일본어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가 가장 느렸던 다나카. 유키가 한글로는 놀라운 속도로 메모를 적고 있는 거였어요. 잠깐, 뭐지? 사토 교사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분명 같은 학생인데 손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손 같았죠. 펜이 종이 위를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토 교사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유키야, 뭘 그렇게 빨리 쓰고 있니? 그러자 유키가 대답했어요. 한글로 일기를 쓰고 있다면서 일본어보다 훨씬 빠르다고 했죠. 빨라? 그게 무슨 소리야? 사토 교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같은 내용을 쓰는데도 한글로 쓸 때와 일본어로 쓸 때의 속도 차이가 너무 컸어요. 사토 교사는 다른 학생들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글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모두 놀라운 속도로 글을 쓰고 있었어요. 반면 일본어로 쓸 때는 계속 멈춰서 생각하고 지우고 다시 쓰는 과정을 반복했죠.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사토 교사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사토 교사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자신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컴퓨터를 켜고 한글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글의 한계를 찾아서 아이들에게 일본어의 우월성을 증명해 주려고 했죠. 하지만 조사하면 할수록 예상과 다른 내용들이 나왔어요. 한글의 과학적 설계에 대한 이야기들, 표음 문자로서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토 교사가 찾고 있던 한글의 한계는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음과 모음의 과학적 조합에 대한 설명까지 모든 것이 사토교사에게는 새로운 정보였어요. 이런, 뭔가 이상하다. 내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른데? 사토교사는 당황스러웠어요. 30년간 교사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신의 지식에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 깊이 파고들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한글이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은 과학적 문자라는 것, 컴퓨터 입력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었죠.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의 한글의 장점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보면서 사토 교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자신이 그동안 가르쳐온 일본어가 정말 최고의 언어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30년간의 신념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죠. 분명 뭔가 잘못된 정보이거나 과장된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학생들이 보여준 현상은 설명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한글로 쓸 때가 더 빨랐거든요. 이 사실만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었으니까요. 사토 교사는 밤늦도록 고민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학생들이 한글을 선택하는 데에는 자신이 모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못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분명 어디선가 잘못된 정보를 본 것일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가서도 사토 교사는 계속 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정말로 한글이 더 빠른 건지 아니면 자신의 착각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전날과 똑같았습니다. 한글의 압도적인 속도 우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다음 날 사토 교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실험을 시작했죠. 같은 내용의 문장을 일본어와 한글로 각각 입력해보는 것이었어요. 간단한 문장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는 문장을 일본어로 입력해보았죠.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어로 입력할 때는 정말 복잡했거든요. 먼저 키보드로 음을 치고 그 다음에 변환 버튼을 누르고 여러 개의 한자 옵션 중에서 맞는 것을 선택해야 했어요. 오늘의 오늘에서 절한 한자를 찾고 날씨의 날씨에서 또 맞는 한자를 고르고 좋네요의 조에서도 여러 옵션 중에 선택해야 했죠. 한 문장을 쓰는데도 최소 5번 이상의 선택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반면 한글로는 오늘 날씨가 좋네요를 그대로 타이핑하면 끝이었습니다. 변환도 필요 없고 선택도 필요 없었어요. 생각한 대로 바로 입력되는 거였죠. 이럴 수가 있나? 사토 교사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시간을 재어보니 차이가 더욱 확실했습니다. 같은 문장을 입력하는데 일본어는 한글보다 정말로 8배에서 10배 정도 오래 걸렸어요. 더 긴 문장으로 실험해봤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수업을 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일본어로 입력할 때는 정말 끔찍했죠.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수업을 매번 변환하고 선택하고 또 변환하고 선택하고 그런데 한글로는 생각나는 대로 쭉 써내려가면 끝이었어요. 아무런 방해도 없이 자연스럽게 입력이 되는 거였습니다. 사토 교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30년간 내가 가르쳐온 일본어가 정말 비효율적인 언어였던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는 더 깊이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 논문들을 찾아 읽어봤고 해외의 연구 자료도 뒤져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계속 발견했죠. 일본어 입력이 한글보다 8배에서 10배 느리다는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존재했어요. 세종대왕이 15세기에 만든 문자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가장 과학적이라는 평가들도 나와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한글의 구조 자체였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이론적으로 10,000개가 넘는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기본 자모는 28개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반면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까지 3가지 문자 체계를 동시에 사용해야 했어요. 한자만 해도 상용 한자가 2,000개가 넘고 각각의 한자마다 여러 개의 읽는 법이 있었죠. 사토 교사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글이 단순한 표음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음성인식 기술에서의 한글의 우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어는 발음과 철자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 대로 바로 문자로 변환할 수 있었어요. 반면 일본어는 같은 발음이어도 여러 한자로 표기될 수 있어서 음성 인식이 어려웠죠. 안철수라는 이름을 예로 들면 한국에서는 그 이름을 들으면 바로 안철수라고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같은 발음이어도 여러 한자로 표기될 수 있어서 스펠링을 확인해야 했죠. 사토 교사는 깨달았어요. 학생들이 단순히 한국 문화에 빠져서가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로 한글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합리적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일본 내에서도 이런 연구들이 나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일본의 디지털 문맹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복잡한 일본어 입력 시스템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죠. 실제로 일본 젊은이들의 30% 정도가 디지털 기기 사용 시 일본어 입력의 어려움 때문에 SNS 사용을 기피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사토 교사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학생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어요. 학생들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는데 자신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였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학생들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디지털 시대에 살아갈 그들에게는 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필수였던 거죠.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은 후 며칠이 지나자 사토 교사는 조심스럽게 학생들과 대화를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죠. 어느 점심시간 사토 교사가 다나카 유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비난이나 조롱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였어요. 유키야, 한글을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니? 사토 교사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따뜻함이 있었어요. 유키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작년부터요. 처음에는 K-파프 가사를 이해하려고 했는데 배우고 보니 정말 신기해요. 유키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으로 선생님이 진지하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떤 점이 신기하다는 거지? 사토 교사가 더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알고 싶어서였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감동담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일본어처럼 복잡하게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유키가 설명하자 사토 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구나.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네. 사토 교사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30년간 교사를 해오면서 학생에게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다른 학생들과도 이야기해보기 시작했어요. 한글로 채팅할 때와 일본어로 채팅할 때의 차이점을 물어봤죠. 학생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사토 교사가 진짜로 궁금해한다는 걸 알자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선생님, 정말 다른데요. 한글로는 생각하는 속도 그대로 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어로는 매번 멈춰서 변환해야 하니까 생각이 끊어져요. 한 학생의 말에 사토 교사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저녁 사토 교사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글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의 철학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15세기에 이미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을 생각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특히 한글의 모양 자체가 과학적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의 입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의 철학을 담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단순히 편의만 생각한 게 아니라 깊은 사상까지 담겨 있었던 거죠. 사토 교사는 점점 감탄하게 되었어요. 이런 문자 체계를 15세기에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것이 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가장 앞선 문자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도 놀라웠어요. 다음 날 사토 교사는 수업 시간에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일본어와 한글의 입력 속도를 비교해보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한글 사용을 금지했던 사토 선생님이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었죠. 선생님, 정말요? 한글 써도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네, 오늘만은 특별히 허용하겠습니다. 대신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진지하게 참여해주세요. 사토 교사의 진지한 모습에 학생들도 집중했어요. 실험은 간단했어요.
같은 내용의 문장을 일본어와 한글로 각각 입력해보고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었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모든 학생이 한글 입력에서 월등히 빠른 속도를 보였어요. 심지어 한글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학생들도 일본어보다 빨랐어요. 이 결과를 보며 사토 교사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죠. 사토 교사는 조용히 칠판의 결과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보니 선생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더 적합한 문자라는 것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토 교사를 바라봤죠. 그동안 한글을 비판하던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다니요. 하지만 사토 교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어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각의 언어는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칠판에 한글과 일본어를 나란히 써가며 설명했어요. 한글은 분명 효율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이 21세기에 와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이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동안 꾸중만 들었던 한글 사용에 대해 선생님이 인정해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본어도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언어입니다. 우리는 두 언어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사토 교사의 말에 학생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사토 교사의 변화된 태도는 동료 교사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어요. 특히 다나베 교사가 가장 강하게 반대했죠. 사토 선생, 정신 차리세요. 일본 학생들이 일본어 대신 한국어를 쓰는 걸 용인하다니요. 다나베 교사가 교무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모두 사토 교사를 바라봤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보니 사토 교사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지만 다나베 교사는 듣지 않았어요. 그건 핑계예요. 일본어의 우월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우리의 임무 아닙니까? 다나베 교사의 말에 몇몇 선생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무실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사토 교사를 배신자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30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 갑자기 적이 된 것 같았죠. 사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너무 휘둘리시는 거 아니에요? 젊은 스즈키 교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행에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날 점심시간 사토 교사는 혼자 식사를 해야 했어요. 평소에 함께 밥을 먹던 동료들이 모두 피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토 교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언어학 관련 책들을 빌려왔어요. 디지털 시대의 언어 교육에 대한 논문도 찾아 읽었죠. 월요일이 되자 사토 교사는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에 갔어요. 학부모 회의가 있는 날이었는데 자신의 교육 철학을 설명할 기회라고 생각했죠. 언어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고 진화해야 해요. 학부모 회의에서 사토 교사는 자신의 새로운 생각을 설명했어요. 한글의 과학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본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언어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사토 교사의 말에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 학부모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건 아닐까요? 한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사토 교사의 진보적인 접근에 지지를 보냈어요. 특히 젊은 부모들은 긍정적이었죠. 우리 아이가 사토 선생님 수업을 들은 후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일본어뿐만 아니라 한글, 영어까지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해요. 한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집에서도 아이가 한글과 일본어의 차이점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줘요. 언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다른 어머니도 칭찬했죠. 이런 반응을 들으며 사토 교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학생들이 실제로 더 넓은 시각으로 언어를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학교에서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사토 교사를 따로 불렀어요. 사토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네요. 너무 급진적으로 변하신 거 아닌가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섞여 있었어요. 급진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토 교사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학교 전체의 화합도 중요합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되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사토 교사는 고민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중요했지만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은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토 교사의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전국 언어 경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그 학생은 일본어와 한글을 비교 분석한 발표로 상을 받았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학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토 교사의 새로운 교육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거든요. 며칠 후 젊은 타나카 교사가 사토 교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한글에 대해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사토 교사는 기뻤어요. 드디어 자신의 생각을 이해해주는 동료가 생긴 거였죠.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함께 공부해 보시죠.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동료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몇 명은 새로운 시각으로 언어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사토 교사는 깨달았어요. 변화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올바른 방향이라면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배웠죠. 6개월이 지나자 사토 교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주말마다 한글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한국어 능력 시험까지 준비하고 있었죠. 동료들은 그런 사토 교사를 보며 혀를 찼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한글을 제대로 알고 나니 세종대왕의 위대함이 새삼 느껴져요. 사토 교사는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료들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요. 이론적으로는 10,000개가 넘는 글자를 만들 수 있대요.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예요. 이런 걸 15세기에 만들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동료들도 점점 사토 교사의 열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컴퓨터 활용이 서툰 나이 든 선생님들은 한글의 입력 편의성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정말요? 그렇게 쉽다고요? 50대인 야마다 교사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저는 컴퓨터로 일본어 치는 것도 힘든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토 교사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연해 보였어요. 같은 문장을 일본어와 한글로 입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야마다 교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한글은 생각하는 대로 바로 쳐지네요. 야마다 교사가 감탄했어요. 이제 사토 교사의 수업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본어와 한글을 비교 분석하며 두 언어의 특성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그의 수업 방식은 학생들의 언어적 사고력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한글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선택한 거였어요. 선생님이 미안해요. 처음에 여러분을 무시했던 것을. 학생들은 사토 교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선생님이 변화하시는 모습이 더 멋있다고 말해주었죠. 선생님 덕분에 언어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언어학자가 되고 싶어요. 다나카 유키의 고백에 사토 교사는 눈물까지 흘렸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토 교사는 이제 한글 교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어요. 방과 후 수업으로 한글 교실도 열었죠.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던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대기자가 생길 정도였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학교에서도 사토 교사의 수업 방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새로운 언어 교육 방법의 사례로 주목하고 있었죠. 한 학기가 지나자 사토 교사의 학급 학생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일본어 실력도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거든요. 언어를 비교하며 공부하니까 일본어의 특징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오히려 일본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이런 반응을 보며 사토 교사는 더욱 확신했어요. 다양한 언어를 접하는 것이 오히려 모국어에 대한 이해도 높인다는 것을 말이죠. 어느 날 한국에서 온 교환교사가 사토 교사를 찾아왔어요. 일본에서 한글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고 해서 왔다면서 반가워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일본 학생들에게 알려주셔서요. 한국 교사의 말에 사토 교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학생들과 한글이 저에게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거든요. 두 교사는 언어 교육의 미래에 대해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언어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제 사토 교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오늘도 학생들로부터 배우자. 편견 없는 마음으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자. 조롱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은 이제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교육자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학생들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는 것을 말이죠. 1년이 지난 지금 사토 교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의 교실은 이제 일본어와 한글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죠. 학생들은 상황에 따라 두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공부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사토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러 온 거예요. 새로운 언어 교육 방법의 모델 사례로 검토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오늘은 한글과 일본어의 역사를 비교해보는 시간이에요. 사토 교사가 수업을 시작했어요. 두 언어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런 비교 수업은 언제나 흥미로웠거든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썼어요? 정말 궁금한 표정이었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한자를 사용했어요. 우리 일본과 비슷했죠. 하지만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쉬운 문자를 만들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사토 교사는 칠판에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유를 써가며 설명했어요. 나라말이 중국과 다르니 한자로는 우리말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훈민정음 서문의 내용도 함께 소개했죠.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드시다니. 다나카 유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문자가 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토 교사의 말에 교육청 관계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업이 끝난 후 교육청 담당자가 사토 교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수업이었어요. 학생들이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대했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게 더 많았죠. 사토 교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런 교육 방법을 다른 학교에도 확산시킬 계획이 있으신가요? 담당자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다음 달부터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시작할 예정이에요. 사토 교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방과 후 사토 교사는 1년 전을 떠올려 봤어요. 학생들의 한글 사용을 비웃으며 조롱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죠. 그때의 자신에게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선생님, 다나카 유키가 뛰어와서 말했어요. 제가 한국대학교 언어학과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언어학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사토 교사의 얼굴에 큰 미소가 떠올랐어요. 유키가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아서 기뻤죠. 선생님도 처음에는 한글을 반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정말 멋있어요. 유키의 말에 사토 교사가 웃었어요. 그게 바로 배움의 힘이에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 말이죠. 저녁 무렵 사토 교사는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는 다나베 교사도 한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사토 선생님, 저도 한글 좀 가르쳐 주세요. 요즘 제 담임 아이들도 자꾸 물어보거든요. 다나베 교사가 쑥스럽게 말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사토 교사가 기꺼이 대답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집에 돌아온 사토 교사는 일기를 써보기로 했어요. 한글로 말이죠. 이제는 한글로 쓰는 것이 더 편했거든요. 오늘도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진정한 교육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구나. 학생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다. 한글을 배우면서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새삼 느꼈다. 500년 전에 이런 과학적인 문자를 만드셨다니 정말 경이롭다. 그리고 그 문자를 통해 나는 진정한 교육자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편견 없는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틀렸다면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겸손함,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배우는 자세. 이것이 바로 교육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닐까. 내일도 학생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한글과 일본어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교실에서 우리 모두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사토 교사는 일기를 덮으며 미소 지었어요. 조롱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감탄과 경외감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진정한 교육자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학생들의 선택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1년 전의 자신을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동시에 변화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죠.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감동담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